전력전자 소프트 스위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드 스위칭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회로는 하드 스위칭 상황을 나타내는 회로입니다.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인덕터 그리고 여기 커패시터 그리고 여기 저항 있다. 그리고 이 전류원 지우면은 벅 컨버터죠. 그래서 벅 컨버터와 동작이 같은 상황인데요. 이 회로 상황에서 보시죠. 제일 처음 게이트에 0V가 들어갈 때입니다. 0V가 들어갈 때 그럴 때 IO 전류는 다이오드를 통해 흘러요. 그러면은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다이오드의 전압은 0V인 거죠. 도통 전압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일 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렇게 0V니까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VDS의 전압은 Vin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보시면은 전류는 0 그리고 전압은 Vin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게이트에 전압이 인가됩니다. 전압이 인가되면은 그때 바로 스위치가 켜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약간 흐르기 시작할 때는 일부는 여기 통해서 흐를 거고 일부는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이제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면은 0V잖아요. 그러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의하면은 VDS의 전압은 V인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은 무조건 VDS의 전압은 Vi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다이오드의 전류가 멈추냐? ID의 전류가 IO와 같아질 때 다이오드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ID가 계속 증가하는 동안 VDS의 전압은 계속 Vin을 유지하다가 ID의 전류가 IO에 도달한 순간부터 VDS의 전압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상황은 ID가 IO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VDS의 전압은 이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ID의 전류는 IO를 유지합니다. ID에서 궁극적으로 0V까지 내려가겠죠. 물론 여기 도통전압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이트의 전압이 다시 0V로 내려가요. 0V로 내려가더라도 VDS의 전류는 계속 흘러요. 계속 흐르지만 전압은 올라갑니다. 이제 스위치가 닫힌 거니까요. 근데 전압 올라가는데 여기 VDS의 전압이 올라가더라도 Vin 빼기 VDS가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VDS 전압이 Vin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는 다이오드를 통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IO의 전류는 무조건 ID에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VDS 전압이 Vin까지 올라갈 때까지 ID는 IO만큼 계속 흐릅니다. 그러다가 VDS 전압이 Vin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이오드 통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이오드를 통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다이오드의 전압이 0V니까요. 그래서 ID가 IO를 통해서 흐르다가 다이오드의 전압이 0V가 됐을 때 그때부터 ID의 전류가 감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0 되고 난 뒤에는 모든 전류가 다이오드 통해서 흐르겠죠. 그리고
이 순간에는 IDS의 전압은 Vin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런 변환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스위치의 손실은 스위치의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여기 보시면은 전압이 가해졌을 때 그때 전류가 흐르죠. 또 여기도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전력 손실입니다. 켜질 때도 전력 손실이 있고 꺼질 때도 전력 손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력 손실은 주파수에 비례하겠죠. 주파수가 높다면은 스위칭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손실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T on, T off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이 삼각형의 면적이 커지니까 전력 손실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컨버터의 사이즈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런 스위칭 손실이 커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소프트 스위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드 스위칭으로 인한 스위칭 전력 손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하드 스위칭으로 인한 그 전력들이 다 손실로 되니까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디바이스의 스트레스도 증가시킵니다. 또한 전력 손실로 인한 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방열판을 크게 단다든지 아니면 팬을 단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압과 전류 변동량이 크기 때문에 전자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쓰시는 그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에는 DC 모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DC 모터에는 그 DC 전압을 가하는데 회전자가 돌아감에 따라 순간 이제 그 회전자에 가해진 전압 극성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압이 확 바뀌는 경우에 그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압선 그런 곳에 있는 전자파보다도 가까이 있는 선풍기 이런 데서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헤어드라이기 이런 데 전자파 많이 나오는 거죠. 하드 스위칭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그 스트레이 커패시턴스라든지 인덕턴스를 줄이기 위한 회로 레이아웃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PCB 기판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부품들을 배치하다 보면은 선들이 이렇게 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런 선들 사이에 커패시턴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선들을 이렇게 휘다 보면은 이게 인덕터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커패시턴스라든지 인덕턴스가 공진을 일으켜서 더 하드 스위칭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노버를 이용해서 D분의 DI, DT분의 DV 전압 전류 변동량을 줄인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의 게이트 드라이브 제어를 잘해서 또 이런 전압과 전류의 변동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프트 스위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 챕터에서는 소프트 스위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소프트 스위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하드 스위칭 같은 경우에 하드 스위칭에서 전력 손실은 전압 곱하기 전류였어요. 근데 그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압 또는 전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전압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제로 볼테지 스위칭이라고 해서 줄여서 GVS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전류를 0으로 만들어줘도 되겠죠. 그 방법이 제로 커런트 스위칭 GCS입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전압, 전류 모두 0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모두 0으로 만들든 아니면 한 가지를 0으로 만들든 전압, 전류 하나만 0이면 무조건 소프트 스위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GVS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GVS 스위칭하는 순간을 보여준 건데요. 지금 먼저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모스펫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게이트의 전압이 0V가 가해져서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압이 이렇게 가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스위치를 켜기 전에 전류를 잠깐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은 커패시터의 전압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커패시터에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커패시터 전압이 0V 되는 순간부터 전류는 다이오드 통해 흐르는 거죠. 이때 이제 게이트에 신호를 넣어주면은 이제 게이트가 켜지게 되는데요. 모스펫이 켜지게 되는데요. 지금 0V에 켜지니까 0V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전류가 이제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회로를 꾸미게 되면은 이제 완벽히 GVS가 이루어지는 거죠. Synchronous Buck Converter with GVS. 동기 정류기가 적용된 벅 컨버터가 GVS 동작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GVS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덕터 전류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인덕터 전류 보시면요. 인덕터 전류 여기 밑에 있는 경우 이 경우가 GVS로 동작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전류 있죠? 이 경우는 GVS 동작할 때의 경우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생략하고 GVS 동작하지 않을 때만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스위치인데요. 위에 스위치가 켜졌을 때 여기 스위치가 켜졌을 때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스위치가 켜졌을 때가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 간극이 있어요. 둘 다 꺼져 있는 시간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위에 스위치랑 밑에 스위치가 동시에 켜질 경우에는 쇼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쇼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둘 다 꺼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치가 끈다고 해서 바로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확실히 끄고 난 뒤에 밑에 걸 켜고 또는 밑에 거 확실히 끄고 난 뒤에 위에 거 켜기 위해서 둘 다 끄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IGB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꺼져 있는 시간을 약 1.5에서 2 마이크로세크 정도 주고요. 모스펫 같은 경우는 한 0.3 이상 줍니다. 0.3 마이크로세크 이상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둘 다 꺼져 있는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데드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DAD TIME. 이제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스위치가 닫혀 있어요. 위에 게 닫혀 있고 밑에 게 열려 있어요. 이 상황인 거죠. 그때 VA의 전압은 Vin입니다. VA는 Vin이고요. 그럼 여기 전압이 Vin이고 여기가 VO니까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Vin 빼기 VO가 걸려서 전류가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위치에는 항상 다이오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둘 다 꺼져 있는 이 구간 볼게요. 이 구간 아주 잠깐인 구간인데요.
커패시터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커패시터도 있을 거고, 이 커패시터는 기생 커패시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커패시터가 아니라 기생 성분이라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거예요. 이제 둘 다 꺼진 상태입니다. 그럼 커패시터의 전압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오드 통해서 흐르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신호가 들어올 때 이제 얘가 켜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 후 이제 모스펫을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스위치가 스위치가 닫혔으니까 연결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덕터의 전압은 마이너스 V입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전류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간, 둘 다 꺼져 있는 구간 또 발생하죠. 이 구간을 보시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밑에 스위치가 꺼지니까 전류가 이제 스위치 통해서 못 흐르고 다이오드 통해서 흐르게 되겠죠. 이러다가 위에 스위치를 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위치 열기 직전에 커패시터 여기에는 V인이 걸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스위치 열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다시 V인 빼기 V5가 돼서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밑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GVS가 되죠. 0V일 때 스위치가 켜지죠. 그렇지만 위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하드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게 하드 스위칭을 해서 GVS 없이 동작한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GVS가 적용됐을 때 싱크로너스 버크 컨버터입니다. 이때 전류가 좀 달라졌는데요. 지금 여기 인덕터 전류가 이 경우일 때예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0 이하로 내려가요.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마이너스 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처럼 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앞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위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리고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V인 빼기 V5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VA 전압,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은 VA 전압은 V인이 되는 거죠.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죠. 그러다가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위에 스위치가 꺼져요. 지금 꺼졌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흐르게 될 거예요. 커패시터의 전압을 줄이겠죠. 반대로 흐르니까. 그래서 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통해서 흐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커패시터 전압이 0V 된 뒤에 또 커패시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커패시터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이 될 건데요.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다이오드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이오드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동안 그때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류가 스위치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스위치가 켜졌을 때 그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그때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마이너스 VO가 되는 거죠. 그리고 VA 전압은 0이 되는 거고요. 인덕터에 마이너스 VO가 걸리니까 인덕터 전류 감소하겠죠. 여기서 감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소하는데 그 0A 이하로 내리는 거죠. 마이너스로 흐를 때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이제 마이너스로 흐를 때는 이제 전류가 잠깐 이렇게 흐르는 구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때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스위치 밑에 걸 꺼요. 끄면은 전류가 스위치통에 흘렀는데 이제 스위치통에서 못 흐르니까 커패시터 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면서 커패시터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전류가 이제 위로도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 커패시터 쪽으로도 흘러서 위에 커패시터 전압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밑에 전압은 쭉 올라갈 거고 반대로 위에 전압은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밑에 커패시터 전압은 최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에 전압은 0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밑에 커패시터는 V인까지 올라간 경우죠. 그러면은 위에 커패시터는 0까지 내려가요. 그러고 난 뒤에 전류가 다이오드 통에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후 스위치를 닫아서 스위치를 킨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이게 위에 게 켜졌으니까 전류 패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덕터에 이제 플러스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V인 빼기 V가 가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류는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인덕터의 전류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VA 전압은 V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할 경우에는 밑에 스위치와 위에 스위치가 모두 GVS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풀브리지 컨버터가 GVS 동작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처음은 S1과 S2가 같이 켜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S1이 이렇게 켜지고요. 또 S2도 같이 켜져요. 그래서 V1의 전압, V1 전압이 VD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구간, 이 구간에서는 둘 다 꺼져요. 둘 다 꺼져서 V1의 전압은 0이 되는 거죠. 다음은 S3와 S4가 켜져요. 그래서 S3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S4가 같이 켜져요. 그러면 이제 전압이 VD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VD 전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구간, 이때 모두 또 다 꺼져요. 그래서 0V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는 정류가 일어나서 VOI, 여기 전압은 이제 N1분의 N2 VD 이런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풀브리지 컨버터가 GVS 동작할 때입니다. 지금 VOI, 여기 파형은 앞서 똑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V1의 전압은 똑같이 여기는 VD가 되겠고요. 그 다음 0, 마이너스 VD, 0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스위칭 방식이 좀 달라진 겁니다. S1이 켜져 있는 시간은 여기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구간 S1이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구간 이제 밑에 있는 거 S4가 켜져요.
그러니까 S1이랑 S4는 같이 켜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드 타임을 가지고 하나 켜지고 그 다음 반대 것이 켜지고 이런 방식으로 켜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S3와 S2를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이 시간대에 S3가 켜집니다. 그러면 그 앞서 있는 부분 여기는 S2가 켜져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뒤로도 S2가 켜져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동작을 살펴볼게요. 지금 S1과 S2 듀티 0.5를 가지고 켜다 껐다 하는 거죠. S3와 S2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일 때 지금 S1과 S2가 켜져 있어요. S1과 S2가 켜져 있으니까 V1에 VD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VD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됐어요. 지금 이 구간 S2가 꺼져요. S2가 꺼짐으로써 전류가 밑으로 흐르던 것이 이제 꺼지면서 밑으로 못 흐르고 바로 이제 위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커패시터의 전압을 다 0으로 맞춘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0V 된 순간에 이제 S3를 켜는 거죠. 그래서 S3가 0V일 때 켜져요. 그래서 GVS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구간 됐을 때, 이 구간일 때는 이제 S1과 S3가 켜졌으니까 S1과 S3가 켜졌으니까 회로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0V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게 열려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부 커패시터를 채우겠죠?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전류를 가지고 오면서 내부 커패시터를 전압을 0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이오드 통해서 흐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닫혀요. 그래서 S4도 0V일 때 스위치가 닫히는 거죠. 그래서 GVS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밑에 스위치가 닫히고 위에 스위치가 닫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류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동작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S3가 꺼집니다. 그리고 S2가 다시 켜져요.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S3가 꺼지니까 그러면은 이 전류가 내부 커패시터를 채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전류를 끌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밑에 커패시터의 전압이 0이 되겠죠. 0이 되고 난 뒤에는 다이오드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스위치가 닫히는 거죠. 그래서 S2가 다시 또 0V일 때 켜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스위치가 0V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브리지 컨버터에서 페이지 시프트 모듈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GVS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덕션 히팅이나 아니면은 소형 형광등에 적용되는 인버터입니다. 즉 이런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주파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여기 처음 스위치가 닫혔을 때입니다. 위에 스위치가 닫혔을 때 그때 회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공진을 일으키게 되겠는데요. 여기 VA의 전압은
2분의 V인이 걸리게 됩니다. 2분의 V인이 걸리게 되겠고요. 전류는 공진하면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위에 스위치를 꺼요. 그러면 전류는 이제 커패시터 통해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커패시터 전압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쪽에서도 전류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커패시터 전압을 낮춰요. 이렇게 해서 커패시터 전압이 0V가 되고 나면은 그럼 그 다음 전류는 다이오드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때 밑에 스위치를 연결하고 위에를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는 다 스위치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압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VD가 가해지게 되는 거죠. 전압이 바뀜에 따라 이제 전류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던 것이 점점 감소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흐르다가 그러다가 밑에 스위치를 열어요. 그러면은 전류는 커패시터 통해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밑에 커패시터 전압은 올라가겠고요. 그렇게 올라감에 따라 이제 전류도 이 위로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커패시터 전압 위에 거는 내려가겠죠. 0V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 다이오드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스위치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전압은 2분의 VD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에 스위치와 아래 스위치 모두 0V일 때 켜지게 되죠. 그래서 0V 스위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0V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칭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은 스위칭 하기 전에 공진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0V 스위칭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진 주파수보단 스위칭 주파수가 커야지 0V 스위칭이 되는 거죠.